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준입니다. 자, 뭐 요즘 스포츠의 화제는 홍명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련된 거죠. 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홍명보 감독이 지난 토요일 13일에 이제 축구협회로부터 선임이 된 뒤에 7월 15일 지금 코치 선임을 위해서 지금 유럽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왕년에 같이 2000년 한일 월드컵의 4강의 주역들이었던 선수들 이영표, 박지성,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다 축구협회 문제와 함께 홍명보 감독이 공정하게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보상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겸 이사도 했던 20년 이상 축구 전문 기자를 했던 이보상 편집국장 전화에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보상 우리 스포츠서울의 편집국장 축구 전문 기자로 아주 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보상 국장께서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축구 팬으로서 또 축구를 담당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네. 축구가 좋은 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네네. 지금 사태는 그 반대해가지고 네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죠. 또 축구가 잘 돼가야 하는데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 지금 이동국 감독까지도 또 이 축구협회의 행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 감독 선임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부 현대의 디렉터인데 정몽규 회장의 즉각 사퇴, 그 자리에서 회장도 그만둬야 되고, 또 홍명보 선배죠, 어떻게 보면 2000년 한일 월드컵 4강의 동료였습니다만은 홍명보 감독도 감독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저는 홍명보 감독의 자질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실력을 일단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선수들을 맡아서 네네. 연속 우승을 했고, 네네. 그런 공격하는 것이 선임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 네네. 공정하지 그렇습니다. 못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 그 화살은 무슨 누가 져야 할까요? 협회가 져야겠죠. 예, 물론이죠. 협회가 1차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네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홍명보인데 네. 홍명보가 과연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알면서 그랬을까? 네. 적절하게 못 해왔는데 그래도 수락했다면은 홍명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네네. 그것도 모른 척 홍명보가 했다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도 맞지 않겠다고 얼마나 고사를 했어요. 맞아요. 2번이나 그랬죠. 공개적으로 안 맞겠다고 하고 울산 팬들하고도 약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수락을 했는데, 네네. 수락한 것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어쩔 수 없어서 흔히 말하는 예. 독이 든 성배를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홍명보가 딱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예.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서 하니까 예. 한국 축구를 위한 그 심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희생정신도 발동했을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적법적인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와가지고 그 위원이었던 사람까지 적법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예, 틀림없죠, 그건. 예.
홍명보 감독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모르겠어요. 네네네. 일단 코치를 선임하겠다고 해서 외국에 나간 것은 감독을 계속 수용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2017년까지 계약 기간이 그런다는데 네. 참 난감합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죠. 우리 이보상 그 정말 뭐 편집국장도 하시고 그 스포츠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는 그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씨가 7월 5일 자정까지 자기를 기다려서 설득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 끝에 자기가 오케이 마지막으로 자기 버리려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는데, 그러나 그 오늘 그러니까 7월 15일 그 코치 선임을 위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떠날 때는 이미 알았단 말이죠. 지금 여론이 들끓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이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지성이라든가 뭐 이영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네네. 팬들이나 그 후배들이 홍명보 감독을 본인 스스로가 처리해야 한다, 네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지금은 화살을 쏘고 있는데 네. 그 화살의 끝은 네. 홍명보가 아니고 집행부라고 봅니다. 협회. 물론이죠. 잘못했죠 거기서. 예. 예. 아니, 협회가 잘못했으니까 네네. 그 협회부터 변하고, 네네. 홍명보도 그 절차를 잘못 밟았으니까 네. 홍명보도 그만둬라. 네네. 그러니까 홍명보에만 겨냥된 화살이 아니라고 봐요. 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홍명보도 고심을 하겠죠. 네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모를 리가 없고요. 네. 실시간 뭐 뜨는 것들 다 체크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어느 한편으로서는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본인이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그 네. 인터뷰에서도 밝혔잖아요. 네네. 나 개인 홍명보는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앞으로 살 것이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엄청난 각오와 혼이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큰 결심을 했던 것이 요지부동으로 갈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여론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외국에 나가서든 또 돌아오서든 지금도 갈등 속에 있을 거고요. 아,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예. 중요한 것은 협회가 네네.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네. 집행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이 그걸 어떤 한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오래 간다면 홍명보 감독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아,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야, 그 이보성 우리 이사께서 오랫동안 체육 기자하고 특히 이제 축구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카타르 그 아시안컵, 사우디에서 벌어진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협회가 무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 그렇게 보죠. 협회의 변화라면 집행부 변화라고 봅니다. 예. 회장이 바뀌거나 예.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고, 예.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홍명보 무거운 짐지고 있는 거죠. 네네. 아, 저도 홍명보 감독의 선수로서 이제 그렇죠. 98년도 98년 아니고 국가대표를 처음 뽑혔을 적에 네네네. 황선호하고 똑같이 그렇죠. 뽑혔었어요. 이태 감독 밑에서 예. 이탈리아 월드컵 앞두고 예. 그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예. 그만한 제목도 없습니다. 국내에. 그렇죠. 예, 예. 국내에 그만한 아, 제목도 그럼 말할 없어요. 것도 그 없어요. 부분을 예. 후배도 알 거고 그러면, 팬들도 알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화살을 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법한 그 절차를 바로잡아라. 네네. 그러니까 팬들에게 그것을 실행한 것은 협회인데 예. 그리고 협회가 그 부분에서 변호를 주지 않으면 홍명보 선임이 이걸 이 팬들이나 후배들이 없었던 일로 묻어두겠습니까? 예, 어렵죠? 이제 지난한 예,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예. 이제, 아이고, 우리 이보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지금까지 그 이보상 그 전 스포츠 서울의 편집부장이면서 그 이사까지 지냈던 뭐 축구 전문 기자로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그 지난 그 7월 13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국가대표 선임이 되고요. 그리고 이 7월 15일 오전에 그 코치 2명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떠났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과연 그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과연 국가대표 감독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런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나라 스포츠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감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매일같이 며칠 동안 합니다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어요. 저는 83년 멕시코 그 청소년 대회 때 이 박종원 감독이 4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박종원 감독이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5명의 선수, 그 5인 반조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최순호, 변병주, 뭐 이태열,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박종원 감독의 너무 지나친 그 훈련에 반발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박종원 감독은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좋겠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40년 전 생각이 지금 납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우리나라 감독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금 여론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이런 건 다 처음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의 그 출발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과연 2027년 1월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영위할 수 있을런지 최대 관심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